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다른 정당들도 막바지 유세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김항섭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제주를 찾아 도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에 나섭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제주시 일도동 동물로터리로 이동해 제주 지역 합동 유세를 진행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주 유세를 마치고 부산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내일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제주시 142곳과 서귀포시 88곳 등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이뤄집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인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올해부터 이틀 동안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 7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플라스틱 정책과 산업, 지역 기후위기 대응, 업사이클, 청소년 비전 포럼 등 환경 보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는 6일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이 참석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낭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제주 방문을 앞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김문수 후보가 4.3을 제주도민들이 좌익을 중심으로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4.3 영령들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4.3 망언을 철회하고 석고 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김문수 후보가 전국 민심의 풍향계인 제주를 고려해 마지막 날 유세지로 선택하자 민주당이 다른 당 후보 일정까지 시시콜콜 참견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제주도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 기간 제주에 꼭 방문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시시각각 변해 방문을 못하게 됐다며 항상 제주도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은 계엄에서 자유로운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서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도내 투표소 230곳과 개표소 2곳의 설비를 점검하고 투표 관리 인력 2,500여 명과 개표 사무 인력 600여 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장애인들을 위해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마련했고 손이 떨려도 쓸 수 있는 특수 기표 용구를 비치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현안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들은 제주의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부분 뜻을 같이 했지만 관광과 물류 분야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된 제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을 감축하고 2035년에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뜻을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규 LNG 발전소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햇빛과 바람 연금 모델로 도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출력 제한에 대응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전력진흥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더 지원하고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이 문제라며 난립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조정하고 전력 저장 시설과 잉여 전력을 육지로 송출하는 연계선 문제 해결로 출력 제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대한 공약 질의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공성과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출력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시스템과 전력 저장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과 물류 분야에서도 후보들은 서로 다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과 스포츠, 해양 레저 허브로 육성하고 해상 운송비와 제주 신항만 건설을 지원해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관광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제주 기점 항공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자금 지원 등 청년 정책으로 관광 혁신을 추구하고 신항만 조성으로 물류비를 절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개발과 카지노 중심에서 생태, 역사, 평화 관광으로 전환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물류비를 국가가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됐지만 여행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터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사정을 MBC 충북 김영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여행사 사무실 안쪽에 빈 책상이 눈에 띕니다. 한때는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던 곳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모두 그만뒀고 지금은 대표만 남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벌써 5년을 보내고 있지만 여행사를 찾는 여행객들은 아직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카드깡을 한다든지 제2, 제3 은행권의 대출을 또 받기도 하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어렵게 통과했지만 지역 여행사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뭐 한 30% 내외 정도가 자유여행으로 해외를 나갔다. 그랬으면 지금은 뭐 5, 60% 이상이 이제 해외여행을 자유로 나가고 있는. 여기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여행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잊을만 하면 터지는 항공기 사고 소식은 지역 여행사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폐업을 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고 저 또한 도로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2층으로 옮기게 된 거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 자금을 쏟아내고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의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 중소여행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지나고 나서 거의 매출이 없었잖아요. 수입 없어서 다시 이제 금융권에 제2금융권에 나중엔 사채까지 그런 여행사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문을 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텨왔는데 폐업을 하면 그동안 받았던 대출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 지원금 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대출 받았던 거, 그 상환이 안 되면 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도 계속 끌고 가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견뎌왔지만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하는 여행업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구제역이 주춤하면서 전남 지역의 가축 시장들도 대부분 재개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우값은 떨어지는데 사료 가격은 올라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에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축 시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곳곳에서 차로 싣고 온 소들이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폐쇄됐던 고흥 가축 시장은 이달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소는 156마리, 암송아지는 평균 270만 원대, 숫송아지는 390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난주보다 평균가가 소폭 올랐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한우 고기소를 키웠을 때 농가는 한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보다 적자폭이 18만 8천 원, 13.2%나 벌어졌습니다. 한우 고기소 순수익은 2022년부터 3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료 가격과 운영비는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비는 엄청 인상이 됐는데 속값은 떨어지면서 그 보합세로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로당 13원, 14원, 그 25kg 지대에 35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지자체마다 지원에 애를 쓰고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우 농가의 경영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꼽고 있는 것이 운영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축산농가 사료비 구입대금 100억 원, 이자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한우 농가 수는 14,000여 호. 생산비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부터 날씨를 전하게 된 김희서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친절한 기상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는 현재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가시거리는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 16도, 남부 18도, 산간 지역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0도, 서부 19도, 남부 21도, 산지 성판악 15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이달부터 급변풍을 탐지할 수 있는 공항 기상 라이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공항에 설치된 저층급 변풍 경고 장비는 활주로 주변 약 30m 고도까지 탐지가 가능한데 새로 도입된 기상 라이다는 상공 500m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공항에 내려진 급변풍 경보 가운데 52%인 347건이 제주공항에서 발령됐고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급변풍에 따른 전국 공항의 항공기 회항 건수 102건 가운데 98%인 100건이 제주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주 삼다수의 유통을 맡을 새 위탁 판매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오는 4일까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삼다수 유통을 담당할 위탁 판매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규격 공개를 진행합니다. 사전 규격 공개는 일반 경쟁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본 입찰 공고는 다음 달 5일부터 국가 전자조달 나라 장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 농업인 축제인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전국 대회가 내년에 제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제주시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리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4만 명 이상이 참가해 588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농연 전국대회는 1989년부터 짝수회마다 열렸는데 제주도는 1998년과 2014년 두 차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지난해 진료 인원이 5만 73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작년에 4만 5천 명보다 12.7% 늘어난 것입니다. 2014년 개원한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뇌신경과 척수 손상, 소아 재활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해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전국 재활기관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나들이 명소이자 물놀이 공간인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분수대가 오는 7일부터 가동됩니다. 6월과 9월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일, 7월과 8월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가동됩니다. 가동 시간은 저녁 6시 반부터 밤 9시까지며 분수와 조명이 함께 가동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에도 가동됩니다. 서귀포시는 축산 악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인 악취 측정기 2대를 도입했습니다. 축산 농가 밀집 지역인 대정읍 동일 1리에는 고정식 무인 악취 측정기가 설치돼 일정 기준 이상 악취가 감지되면 문자 메시지로 농가에 알려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또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도 도입돼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곧바로 출동해 악취를 측정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